구멍을 엄마가 찾아서 메워주겠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구멍이 너는 뭐니까 이거를 메워라고 하면 아이가 메울 수 있어요?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 없이 키우세요. 유태한 밥!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가입니다. 그 자녀분들이 전남 구례에서 농촌 유학해서 공부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서요. 네. 선생님만의 흔들리지 않는 교육 소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전남 구례로 농촌 유학 떠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희 큰아이가 이제 5학년 2학기였고 둘째가 2학년 2학기였거든요. 5학년 아이 데리고 어디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했던 대답이 5학년이라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아이, 고등학교 아이 데리고 농촌 유학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저의 결정은 생각보다 쉬웠는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알려주세요.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 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좀 사교육에 의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교육 설명회에 가면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딱 덜어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아, 저게 정답이구나 하고 따라가시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에 또 흔들리고 하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쨌든 공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큰 방향성이 어디인지 큰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여름방학, 두려운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다 정말 걱정이 많으신데 선생님께서 초중 자녀들을 두고 계시니까 이번에 여름방학에 영어 공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농촌 유학을 가 있었잖아요. 시골 학교를 다니면 논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연을 풀어놓는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런데 노는 시간이 길어요. 그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루틴들이 있거든요. 그 루틴을 깬 적은 없어요. 제가 서울에 다시 왔을 때도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학습 결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름방학에는 저는 책 읽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등 이제 중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그 친구들까지는 책 읽기를 좀 우리말 책 읽기, 영어 책 읽기 둘 다 괜찮아요.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독서량이 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뭐 AR 지수 뭐 레벨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했으면 안 읽어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챕터북 이상을 좀 못 읽는다. 그리고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넘어가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여름방학 활용하셔가지고 그거 한 단계 조금 바꿔주시는 거 그런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때가 아니면 사실 책 읽기는 정말 학기 중에 하기 어렵거든요. 말씀을 앞서 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구례에 계실 때 네. 굉장히 루틴처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사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사교육보다 더 빡세게 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루틴이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침 시간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했어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문과형이어가지고 이렇게 글쓰기 외우기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도 제가 아침마다 좀 외우게 했고 국어 시를 제가 외우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시를 다 이렇게 한 권에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씩이니까 되게 괜찮아요. 아이가 짧은 시간 나오면 아싸!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외웠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니까 뭐 사자성어 같은 것도 제가 외우게 하고 생활 속에서 써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형설지공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숙제를 뭘 덜 했어. 그러면 형설지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한 번 더 떠올려요. 옛날에 많이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외워라. 그래야 우리가 뇌의 용량이 커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워밍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해야 되는 숙제를 국영수로 줬어요. 국영수. 초등식이라서 저는 사회과학 같은 것들을 이제 방학으로 좀 밀어놓고 평소에는 이제 국영수 위주로 했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6학년쯤이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노트 정리해서 가져오면 그거 이제 복습하고 그런 식의 루틴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학습량이 꽤 많아요. 하루에 그럼 국영수를 다 하신 다 거예요? 했어요. 오. 네, 다 했어요. 근데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빼니까 국영수를 하루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항상 얘기해요. 오늘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뭐 빠진 거 있나? 라고 하면 빠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스스로 채워넣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봐주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을 제가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봐라. 그런데 어머님들이 그걸 잘 못하시는 거는요. 사실 얘가 계획을 안 지키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굉장히 지나가듯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큰애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다 한 바닥씩 이렇게 그날의 단어들 그냥 시중에 파는 단어장에서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있으면 그걸 한 바닥씩 그냥 쓰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오늘 데이 2인데 왜 데이 1이 아직 칠판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자기가 지우고 데이 1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도로만 아이들의 이제 행동들을 한 번씩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집 애들은 말을 잘 듣잖아. 방금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 그 집 애들은 말을 잘 듣잖아.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늘 또 제 얘기를 듣고 지금 당장은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한 번에 과업을 아이한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이게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아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오전에 하는 루틴이 아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제 그래 그러면서 그거를 스스로 마음먹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학교 안 보내고 너 이거 다 끝내고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는 거죠. 참 자유를 주되 또 책임도 갖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맞아요. 네, 어려워요. 네.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네. 이런 것이 정보가 좀 부족한 초등 고학년들 네, 같은 네, 네. 경우에는 이 방학을 허투루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이 방학 시간에 이게 아이들한테 뭘 하면 좋을까? 이 초등 고학년들. 초등 5, 6에서 영어 교과의 성취 기준이요. 문단 쓰기예요. 근데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쓰기가 거의 최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 그러니까 초등 시기에는 당연히 많이 읽어야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6학년 정도라고 하면 방학 때 이용해서요. 읽은 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거가 필요해요. 독서 감상문을 조금 내가 정성스럽게 써보는 연습들 있잖아요. 나의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을 좀 글로 써보는 거. 글로 쓰는 거는 말로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여러 번 해야 되고 그것도 조직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의 기초 단계를 어떻게 하면 좋냐. 학교 수업에서 필기를 하면 돼요. 사회랑 과학 과목에서는 표 안에 넣어보는 구조화해보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 좋아요. 네. 그러면 중학교에 가서 이제 그 단원 평가 같은 거 볼 때나 뭐 수행 평가도 논술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표에 딱 정리해서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친구들은 좀 어떤 학습에 구멍난 곳이 있잖아요. 보통 방학 때 다들 좀 그 구멍난 곳을 찾아서 채워주겠노라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데 이 구멍난 부분을 좀 어떻게 찾아서 채워줄 수 있을지 좀 누수를 막아야 돼. 막연하거든요. 예. 질문이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구멍을 엄마가 찾아서 메워주겠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게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엄마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여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구멍을 엄마가 찾아서 메워주기보다는 아이가 이 구멍이 어딘지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는 거는 초등 고학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자꾸 막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자기주도적으로 못하니? 라고 말씀을 엄마 하시는데 마음만 급해갖고. 못해요. 중학생도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구멍이 너는 뭐니까 이거를 메워라고 하면 아이가 메울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하다 보면 자기가 자꾸 구멍에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엄마
나 나눗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이제 틀리는데 보니까 곱셈이 아니고 나눗셈이야.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한다거나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많이 알아요. 자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찾아내서 이제 다 메꾸려고 하면 구멍 없는 데가 없어요. 공사가 크군요. 네, 공사가 커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고학년 이후까지는 스스로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가 SOS를 청할 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애기 시간을 가르칠 때 애가 시간을 너무 어려워해갖고 네. 시계 떼서 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애한테 가르쳤거든. 이걸 네.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이 시간 계산을 너무 못해갖고 한 달을 가르치면서 얘의 구멍은 이거구나. 이걸 내가 반드시 외워서 이거를 마스터해서 넘기겠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서 잘 못한다 싶으면은 내가 그걸 빨리 어떻게든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싶은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학년에 알아야 되는 거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학년에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붙잡아서 해결하고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가 못 필요하다, 못 거죠. 기다렸죠. 그렇죠. 네, 맞아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두면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고교 학점제, 자율학년제 뭐 이런 것들 다 아주 좀 낯설고 네. 잘 모르겠고 먼 얘기 같긴 하거든요. 사실 교육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는 하셨어요. 네. 막상 갔을 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고교학점제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2학년만 적용되나 보다. 또 바뀌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계시고. 2학년 이후로 네.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2학년은 처음인 거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과 현재 6학년 정도는 과도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4학년, 5학년은 조금 안정된 상태로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 고교학점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진로를 조금 더 빨리 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진로라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나가면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의사나 의대 이런 열풍이 막 휩쓸리면서 그럼 학생부를 의대를 내가 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채워야 돼,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좀 더 가깝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수행을 하는 게 선수학습을 좀 해놓으면 어떤 게 도움이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문과라든지 이과라든지 이런 성향들이 좀 분명하게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학과들이 요즘에 학과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이과는 새로 생긴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는 거지를 한번 같이 진로를 이제 찾으실 때 엄마 아빠도 모르셔서 맞아요. 네, 제안을 못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 새로 생긴 학과들, 그 다음에 대학교에 어떤 학과가 있지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서 진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관심 분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를 어렸을 때 해주시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어쨌든 많은 경험을 해보면은 좀 아이들도 맞아요. 네.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잘 몰라서 네. 대부분은 이제 선생님, 의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애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으면은 뭐 몰라? 그렇죠. 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탐색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공부 방법을 또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럴 때 좀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초등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를 국어, 영어, 수학인데요. 일단 국어도 우리가 막 국어 문제집을 풀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는요. 다양한 글을 읽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자로 된 것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이야기해보거나 글로 써보는 활동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그걸 꼭 논술학원에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네. 초등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중고등 가면 돈 더 든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고력 수학 보내야 되냐. 네. 사고력 수학을 보낸다고 해서 사고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초등 시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수학은 그나마 교육과정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너무 선행을 빼기보다는 해당 학년이 탄탄하게 잘 돼 있는지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그나마 명확하게 교육과정별로 이 학년에는 뭘 해야 되고 이 학년에는 뭘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잘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영어가 이제 문제죠. 영어가 학년이 없잖아요. 그러니 초등 시기에는 그래도 의사소통 중심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셔라. 그래서 듣기 활동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읽기도 책 읽기와 문제집 이거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순간 책 읽기를 딱 접어버리거나 이제 학원에서 하는 책 읽기 숙제로 나오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책 읽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병행해야 되는 것처럼 초등에는 그거를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것이 이제 국영수 학습법에서 우리 역량 중심으로 하는 게 이런 식의 사고를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면 좀 방향성을 잡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 대치동에서 성장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대치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교육열이 엄청 뜨거운 네,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을 그 대치동에서 한번 키워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했죠.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사람 마음이 또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중간 정도만 해도 그래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또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공부 분위기가 좋다던데 면학 분위기가 좋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의 그 면학 분위기라고 하는 건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도전을 했을 때 성취율이 나오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얻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아이가 아무리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좌절감밖에 안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농촌 유학을 하면서 아이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지만 내가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이 아이는 경쟁 속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막 있는다고 해서 경쟁력이 강화된다거나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인재로 크기를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적절한 경쟁 속에서 좋은 인재로 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좀 이끌어줘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게 됐어요. 네.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대치동의 어떤 그런 경쟁이 잘 맞는 아이들은 그쪽에 맞아요.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네. 맞는 거고 맞지 않는데 거기다 밀어넣는 거는 사실 좀 그렇죠. 어려운 선택일 거고. 네. 그 자녀분들한테 태도에 대해서 되게 좀 강조하신다고 말씀을 네네. 들어가지고 학교 선생님 좀 수업에 집중하라고 네. 눈을 잘 맞아요. 바라보라고 네. 또 알려주시기도 네. 하고 네.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경청하라고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예, 이유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공교육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학부모님들이 공교육 엉망이에요 막 이렇게 조금 하셔도 사실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가 사실은 좀 불친절해요. 많은 내용들이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실은 학교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잘 받아 적고 그것을 필기함으로써 그 교과서를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관계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공교육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충분하게 쓰면 사교육 시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네. 수행평가랑 그 학교에서 이렇게 모범생이 되었다는 사례를 딱 말씀해 그 사례. 주셨잖아요. 한번 네네. 그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다가오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저희 큰아이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네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은 학교다라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가서 선생님 눈을 항상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랑 아이 콘택이 많이 되면 될수록 선생님도 저 학생이 나를 쳐다보고 있네. 그러면 수업을 집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 학생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중학교는 사실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르시니까 이 선생님도 저 친구가 눈에 띄고 이 선생님도 저 친구가 눈에 띄고
그리고 아이들이 수행평가도 대충대충 해오는데 이 친구는 막 꼼꼼하게 해와요. 그러면 선생님 눈에 기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쌓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경청하면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바로 캐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전과목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모범생이 되죠. 그렇죠. 반대로 다른 안 좋은 행동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또래를 형성하고 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학군지가 아니라고 해서 좀 널널하게 공부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공교육 수업 시간에 대충대충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네, 자고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숙제로 밤새고 다시 학교 가서 자고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을 좀 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선생님 눈을 계속 쳐다봐라. 그것만이 너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딱 한 가지 하면 좋겠는 행동이다 라고 알려줬는데 아이가 참 잘 수행을 해줘서 네, 지금은 아주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맞아요. 아이가 잘만 따라와 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엄마표 공부들 많이들 시키세요. 네. 근데 특히나 엄마표 공부 중에 영어가 많이 집중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네. 근데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조금 잃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에만 관심을 가지시거나 또는 이게 엄마표 영어를 하면 뭐 하라고 하나요? 영상 노출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해요. 즐겁게 하는 거 당연히 동기부여되고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학습이라는 걸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힘든 경험도 결국은 해야 돼요. 네, 그게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아이가 좀 힘들게 했지만 요걸 가지고 성취를 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기쁨도 사실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간혹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불편함, 힘듦 이런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전 과목이 다 그렇게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은 학습의 깊이가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성취율이 당연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엄마표로 했는데 이거 중구난방이고 잘 안 됐어 라고 고민하시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전환을 좀 잘 유용하게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 하나만 조금 덧붙여 주시면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교육 영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학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 성취 기준이 뭐냐면 3, 4학년 친구들이 이제 영어의 스펠링, 단어를 좀 외워야 되는 시기가 오고 5, 6학년이 되면은 독해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이런 시기들이 와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완성하세요가 아니에요. 시작하세요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실 때조차도 어머님들이 두려워하세요. 아이가 힘들어해요. 이게 글씨 쓰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요. 외우는 거 힘들어해요. 그러면 어머님 하나만 해보세요. 2개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2개를 하다 보면 외우는 게 좀 힘들어도 외워진 애를 아이가 알게 되면 그 다음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본인의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걸 느끼게 되고 영어 이외에도 다른 과목들은 학습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년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잘 전환을 어머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과도하게 어느 학원을 보낼 것이냐로 이제 가면 이제 엄마표와 사교육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 추구를 위한 즐거움에서 삶의 즐거움으로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네. 단어 암기 때 꼭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학습을 하고 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이가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격려해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싸우기 싫어서 맞아요. 포기하게 되는 네, 경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수행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잘 따라올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만 단어 10개 외워. 20개 외워. 이거 문법 끝내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도 힘들고요. 엄마도 그거를 끌어가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조절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네요. 끝으로 저희 육태한반 구독자님들한테 힘이 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학입니다. 네.
자, 당장 방학인데요. 어머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위에 지쳐요. 아이들도 엄마도. 자, 저는 항상 두 가지를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거시적으로도 보시고요. 미시적으로도 보세요. 그러니까 큰 물줄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시적으로 보시되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시적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태한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방학 힘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탐구도 해보는 네, 시간이 네.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는 선생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 꼭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